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 2020년 10월 22일 이슈 방담 203회 방송입니다. 오늘도 KBS, MBC, SBS와 종편 방송이 보도하지 않는 중요하고 새로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트럼프의 재선이 확실한 10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10가지 이유를 들으시면 미리 재선을 축하해도 무방하겠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미국의 중요한 스윙 스테이트에서는 민주당을 통한 선거인 등록은 줄어들고 있고 공화당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미시간, 오하이오, 위스콘신주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사전선거 등록률이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라틴계 이민자, 라티노가 트럼프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흑인, 아프리칸 아메리칸도 지지율이 급등했습니다. 한편 바이든은 대대적인 세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아직까지 세금 인상은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대선 후보는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를 열정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바이든을 열정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인의 56%가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이든 지지자들조차도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하고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미국 대선일 11월 3일이 다가오면서 많은 예측기관들이 미국 유권자들에게 바이든 당선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클린턴에게 여론조사에서는 지고 본선에서 이겼는데 2020년에도 그와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10가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펜실베니아주 유권자 등록 현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스윙 스테이트에서 좋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유권자의 지지가 아니라 선거인단, 일렉토럴 컬리지가 결정합니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20명의 선거인단을 가진 펜실베니아주에서 승리한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트럼프가 펜실베니아에서 44,292표라고 하는 간발의 차이로 2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습니다. 2016년 대선에서 민주당을 통해서 투표를 하겠다고 등록한 유권자가 공화당보다 무려 90만 명이 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펜실베니아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수치가 70만으로 줄었습니다. 2020년 펜실베니아에서 민주당이 유리해졌다고 말할 논리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플로리다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플로리다도 유명한 스윙 스테이트입니다. 2008년 민주당을 통해서 등록한 유권자가 공화당보다 거의 70만 명 많았고 버락 오바마가 23만 6,148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도 민주당을 통해서 등록한 유권자가 공화당보다는 많았으나 그 수치가 55만 8,272명으로 줄었고 그해 오바마가 7만 4,309표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2016년 대선에서 민주당을 통한 유권자 등록수가 공화당보다 32만 7,483명 많았으나 트럼프가 12만 2,991표 차로 이겨서 선거인단을 몽땅 가져갔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올해 민주당을 통해서 유권자 등록을 한 사람의 수가 13만 4,242명에 불과하고 이것은 역사적 저점이라고 합니다. 명백하게 이것은 공화당 대선 후보에게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세 번째, 트럼프를 지지하는 중남미 이민자 라티노스입니다.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라티노 보터들의 역사적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NBC 마리스트 조사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을 50%대 46%를 앞섰습니다. 첫 번째 대선 토론 이후 텔레문도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을 66%대 34%라고 하는 압도적인 차이로 이겼습니다. 첫 번째 대선 토론 이후 CNN은 바이든이 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플로리다에 있는 다른 여론조사들과 함께 텔레문도 시청자들이 트럼프를 압도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에 플로리다에서 라티노 유권자들이 트럼프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트럼프를 지지하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들입니다. 지난 9월 라스무센 조사에서 트럼프에 대한 아프리칸 아메리칸 지지율이 무려 45%가 나왔습니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흑인에게서 받은 지지는 8%에 불과했습니다. 트럼프가 이번 2020년 대선에서 흑인 지지율 16%만 얻으면 미시간에서도 선거인단을 모조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45% 지지율로 볼 때 이것은 별로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다섯 번째, 바이든은 세금 올리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세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우거나 과거에 세금을 올린 역사를 가진 후보가
세금 감면을 주장하는 후보에게 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세금을 인상한 지미 카터는 현직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로널드 레이건에게 패했고, 세금 인상을 공약한 민주당의 월터 먼데일도 레이건 대통령에게 졌습니다. 세금 인상을 주장한 민주당의 마이클 두카키스도 아버지 부시에게 졌고, 아버지 부시는 현직 대통령 시절 세금을 인상해서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버락 오바마는 세금 감면을 약속했고, 그에게 진 공화당의 존 맥케인은 세금 감면을 공약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트럼프는 대대적인 세금 감면을 공약했고, 패배한 힐러리 클린턴은 세금 감면을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은 역사적으로 대대적인 세금 인상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열정, enthusiasm이 중요하다. 뉴욕 포스트는 최근 퓨 리서치 조사에서 바이든 지지자의 46%가 바이든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응답했고, 트럼프 지지자의 66%가 트럼프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응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을 열정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보다 트럼프를 열정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무려 20% 많습니다. 2016년에는 트럼프를 열정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힐러리를 열정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보다 13% 많았습니다. 2016년보다 올해 트럼프를 열정적으로 지지하는 사람 7% 증가했는데, 이것은 트럼프 재선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일곱 번째, 미시간, 위스콘신 그리고 오하이오주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퓨 리서치 전국조사에서 대선 전에 사전선거를 하겠다고 응답한 유권자의 55%가 바이든을 지지하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전선거 유권자는 40%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격전지 미시간, 오하이오, 위스콘신에서는 공화당을 통해서 사전선거 신청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민주당을 통해서 사전선거 신청을 하는 사람 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2020년의 유권자가 2016년보다 더 많은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56%의 유권자가 4년 전보다 살기가 더 좋다, better off라고 응답했습니다. 4년 전에는 바이든이 현직 부통령이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더 살기가 좋은데 유권자들이 바이든에게 표를 줄 이유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홉 번째, 정당 정체성입니다. 갤럽이 9월 말에 한 조사에서 유권자들에게 바로 오늘 정치에서 당신은 공화당, 민주당 또는 독립적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공화당이라고 하는 응답은 28%, 민주당이라는 응답은 27%, 독립적은 42%가 나왔습니다. 이 조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바이든 압승을 예측하는 메이저 여론조사의 여론조사 표본은 이러한 비율을 반영하지 않고 민주당원 또는 민주당 지지자가 과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2016년에도 갤럽이 똑같은 조사를 했는데 그때에는 민주당이 27에서 32%가 나왔습니다. 2020년 11월 3일 대선 당일에 우리가 트럼프의 승리를 보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 유권자들이 트럼프가 이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갤럽 조사에서 미국인의 40%가 바이든이 이길 것이라고 예측했고 56%는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했습니다. 이 수치는 심지어 바이든을 지지하는 사람도 트럼프 당선을 예측한다는 뜻입니다. 누가 11월 3일 대선에서 승리하겠습니까? 지금 바이든이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조사들은 2016년 대선 일주일 전에도 힐러리 클린턴이 14% 앞서 있다고 예측한 조사들처럼 그들의 표본에 너무 적은 공화당원과 공화당 지지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스윙 스테이트에서는 공화당원들이 오래전부터 가가호호를 직접 방문해서 트럼프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제야 겨우 그러한 선거 전략을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볼 때 트럼프가 11월 3일 밤 우편 투표 결과와 무관하게 깜짝 승리를 선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후원과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